다음에는 이제 평가 방식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가 방식 및 합격 전략. 자, 일본어를 사용해서 이제 원활하게 진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 시험의 목적인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현 병력, 신체 소견 등의 이제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검사나 치료, 계획 작성, 진단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 일본의 의과대학교의 의학 과정을 수료한 사람과 동등한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시험입니다. 이 코멘트는 그냥 그 후생 노동성의 그런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일본 의대 졸업생과 거의 비슷한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그 거의 비슷하냐의 여부를 100점 중에 60점 이상이 넘으면서 이제 각 조사위원의 평가 중 0점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0점 항목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다섯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 쓰기 능력, 읽기 능력, 진료 능력, 요 5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항목을 3점, 2점, 1점, 0점으로 나눠서 3점의 경우에는 일본 의과대학교 학생과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 2점은 일부 곤란하지만 진료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이고, 1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곤란하지만 간신히 극복하고 있는 수준이고, 0점 같은 경우에는 진료하기 어려운 수준, 이렇게 4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60점이 넘으려면 최소한 이 5가지 중에 이제 5가지 항목, 총 이제 하나당 1점이라고 하고 5가지 항목 3점, 그러니까 총 만점이 3점에 5가지 항목이니까 15점이면 그 중에 9점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전부 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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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으로 하면 10점이죠. 그래서 이제 듣기, 말하기, 진료 능력은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보통 하게 되고, 쓰기 능력은 이제 순수 카르텔을 쓰는 과정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읽기 능력은 이제 문제를 읽는 과정에서 이제 그 채점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를 읽고 꼭 시작을 한다는 거를, 지금은 당연한 건데 나중에 시험장에서 너무 긴장을 하다 보면 문제를 읽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하는 중간에라도 내가 문제를 읽지 않았다 하면은 끊고 문제를 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읽기 능력을 하나도 읽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탈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기 능력은 이제 환자에 대한 의사의 반응이 중요하고요. 그러므로 이제 경청과 추임새나 이제 이해하는 척이라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이 잘 듣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하기 능력을 위해서는 이제 물어보려는 항목을 이제 막히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도록 하고요. 쓰기 능력을 위해서는 이제 카르텔 작성은 이제 한자가 기본이고, 또 거침없이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읽기 능력을 위해서는 이제 큐뱅, 주로는 이제 진료 능력 시험이 11월 달이다 보니까 필기랑 같이 준비를 하려다 보면은 이제 그 퀘스천 뱅크를 먼저 풀게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를 이제 읽는 연습을 같이 병행하면 진료 능력 시험에 읽기 능력도 이제 배양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사항에 이제 환자 의료 면담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이제 사실은 진료 시에 의미 없는 질문이란 정말 없습니다. 뭐 남자한테 뭐 월경력을 물어본다든지 거의 그 정도의 실수가 아니라면, 사실은 이제 모든 질문은 이제 진료 시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질병별로 질문을 정해놓고 하면은 너무 외울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어떤 상황별로 질문을 이제 하고 정해놓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실수를 덜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본 의사가 알려주는 이제 살아있는 이제 의료 일본어가, 이런 사실은 이제 진료 능력 시험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주로 목차는 이제 그 진료 능력 시험에서 이제 쓰는 그런 이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사항은 이제 후속 뇌동성 지침에는 시간 안에 문진을 마치지 못하더라도 감점은 없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의 이제 오스키 지침, CPX 지침에 시간 안에 문진을 마치지 못하더라도 감점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 안에 이분한테 물어볼 걸 다 못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본에서도 현재 오스키랑 CPS를 본과 3학년 실습 전에 수행하고 있고 이런 체크리스트가 존재를 하는데 이제 보면은 문진 항목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훑고 지나가듯이 모든 질문을 하는 것은 또 이 지침에서는 좋다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질문을 다 하되 혹시나 못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라. 일단은 이런 거에 걱정을 계속 하다 보면 다음 시험에도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항목을 빼놓지 말고 질문을 미리 정해 놓고 즉 이제 평가에 중요하다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런 항목은 꼭 질문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이제 일본인 오스키 CPX 지침이 또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 지침을 실제로 후생 노동성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실습 들어가기 전에 시행하는 이 오스키 CPX 지침이고 공통 지침이 있고 각 학교별로 개별로 평가하는데 이제 일본의 오스키 CPX 지침과 사실 진료 능력 시험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침을 같이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진짜 능력뿐만 아니라 에티켓을 매우 중요시하고 단정한 용어나 언어 사용, 동감 같은 표현에도 신경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적당한 크기로 환자에 대한 배려는 하는지 등도 역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읽어보면 참조할 사항이 되고요. 일단 자기소개를 꼭 하고 성명 또는 성만을 이제 분명한 목소리로 밝히고 본인 확인은 환자의 성과 성명을 모두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 생년월일이나 추가 확인은 이제 각 대학의 룰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할지 말지 이제 내가 얘기해도 될지 환자한테 이제 승낙을 얻는 과정을 꼭 거칩니다. 물론 당연히 승낙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묻는 과정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의 하소연을 충분히 듣고 적절한 아이 컨택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진료 능력 시험에서는 시간이 4분 30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환자분도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거나 펜을 돌리거나 턱을 개는 등의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행동하지 않는다. 보통은 잘 안 하죠. 그리고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서 환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방형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미 멘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개방형 질문을 이제 꼭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환자 이야기를 차단하거나 너무 과하게 맞장구 치지는 않는다. 너무 오버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주어진 상황에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언어와 태도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다는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있는 부위를 듣고 성상을 듣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했기 때 이제 현병력 때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을 증감시키는 인자를 꼭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또한 증상에 수반되는 주요한 음성 소견을 확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기침 가래가 있는 사람은 열이 안 나더라도 열이 있는지 오한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정도와 함께 대응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서 뭐 약을 먹었는지 이제 뭐 약을 먹었으면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수면 및 배변이 필요하면 이제 배뇨의 상황을 듣고 체중 변화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 체중 변화는 이 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무조건 물어봐야 된다는 뜻이고요.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월경력을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월산, 월경력과 삼가력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 뭐 복양력 당연히 중요하고 가족력 중요하고 알레르기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음주나 흡연, 기호식품 등을 사용하는 건지 꼭 확인을 하고 이런 해외여행력들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듣기 쉬운 말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번 환자 말을 써서 요약하고 잘못이 없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만 주로 이제 이렇게 하기까지 시간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이해만 하고 넘어가고 뭐 그 이외에 질문이 없는지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질문은 없나요? 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 도전 질문, 도전 발언 해가지고 그 이외에 하실 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꼭 필수적인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면접 후에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적절하게 전달을 한다. 주로는 마무리 멘트 때 이런 걸 하시면 되고요. 또 주소, 현명력 이외의 의학 정보인 심리, 사회적인 정치 등을 계통적으로 시행한다. 계통적인 문제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력, 기하학력, 심지, 사회적
정부, 이제 청취 등 주체가 바뀔 때마다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한다. 이제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